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러다가 지금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나쁘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방송에 나와서 계속 욕할 거예요.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됐어요. 감투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네. 감투의 무게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데다 이렇게 대봐야 아는 그런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될 정도 자기 스스로가 이거 자초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저륜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빗발치게 그럼요. 있었는데도 꿈쩍도 없이 네. 결국에는 대한과 미래 이 소장파 의원들이 쥐지 선언했잖아요. 미국이 정말 얼마나 센지를 한번 지켜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강자는 맞죠. 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슈퍼 울트라 초극강이냐 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지 않네? 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에 있는 여러 뭐 정치권들 이야기 또 이란 전쟁 얘기도 잠깐 저희가 좀 짚어보는 시간 뉴스를 좀 전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빨리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신영 기자 계속 함께 합니다. 뭐 네. 많이 엎질러는 모양이에요. 네,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뉴스로 들어갑니다. 네. 일단 이란 소식부터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씨 큰일입니다. 아이씨.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여러 가지 조짐들이 어떡해.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무기가 네. 오늘 정신이 어수선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 미사일도 예. 확보해야 되고 탄약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미사일이나 탄약 뭐 아니면 에이테크스 같은 우리 핵심 전략 무기 같은 것들이 중동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협의가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인 건 맞다. 상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네. 없지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군 기밀에 해당을 낼 테니까 뭐 당연히 공개할 그렇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걱정했던 일이긴 하네요. 네, 네. 걱정했던 일이 아마도 현실화될 것 같고 당연히 뭐 미국이 요구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의심이 없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마 이 외에도 우리의 무기들을 그 이란 공격하는데 많이 좀 달라고 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거죠. 네. 이전에 우크라이나 때처럼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우리와 이란의 관계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논평 이제 듣기 전에 이제 좀 전쟁 상황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지상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상전이 네, 벌써.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쿠르드 반군이 쿠르드 반군 수천 명이 이란에 들어가서 지상전을 개시했다라고 하고 아,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쿠르드족이랑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였죠. 이제 이란이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을 이제 선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란의 다음 지도자가 되려는 자 누구든 모두 결국 죽을 것이다라고 또 엄포를 놨습니다. 네. 그 쿠르드가 여기 참전했다는 거는 이 전쟁의 성격이 또 약간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도부를 완전 교체하려는 시도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네. 이번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제 장기화되면 주한미군의 일부가 빠져나가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정말 얼마나 센지를 한번 지켜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강자는 맞죠. 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이른바 슈퍼 울트라 뭐 초극강이냐 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지 않네? 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뭘 나온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11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네.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 주위에 구축함을 비롯해서 잠수함까지 그냥 군단이 다니는 거지.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운용 가능한 미국의 항공모함은 5대가 전부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6대는 술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군사 작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의 항공모함이 꽤 많은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그냥 미국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야로 끝날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은데 라는 결론을 전 세계에 보여줄지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아, 제대로 이란 공격도 뭐 또 효과적인 공격도 못하면서 시간을 계속 질질 끌게 될 가능성. 그리고 요번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예. 사실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진 거는 우리하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 주한미군의 일부 부대 내지는 장비를 빼서 이란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대만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죠. 대만은 훨씬 우리보다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대만에서 유사시의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한미군이 훨씬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야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저 정도 대응이 나오면 만에 하나 대만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별로 안 친한 세계 지도자들이 많은데 한번 보자 이번에 실력을 뭐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정우김 의원님도 워낙 또 외교안보 이쪽으로 많이 전문가. 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외교 안보를 전공한 사람이죠. 예. 네. 우선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쿠르드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쿠르드족 과거에- 사람을? 그렇죠. 어. 이라크전 당시에 자이툰 부대라고 있어요. 네, 제가 예, 예. 방문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쿠르드족 우리 그 군인이 그 자이툰 부대가 민사 작전을 하면서 쿠르드족한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아, 주고 그래요? 그걸 제가 직접 가서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지금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 그 당시에도 미국이 쿠르드족을 개입시키면서 니네 여기서 잘만 싸워주면 맞아. 독립시킬게 하다가 이용만 당해.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지상전으로 미군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또 쿠르드족을 이용하는 것 같고 그걸 쿠르드족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쿠르드족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라가 터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대국의 오만과 그 뭐라 그럴까 이 국제 정치의 어떤 그런 그 비정함 같은 게 지금 보여요.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 미국이 얼마나 센가. 미국은 세요. 네. 그러니까 그 군사력으로 볼 때 넘버 2에서 넘버 15 위까지를 다 합해도. 합해도 미국이 압도적인데요. 미국이 세지만 절대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해요. 그게 국제 정치 현실이에요. 당장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처음에 전쟁 났을 때 러시아가 3, 4주면은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네, 네. 4년 동안 아직 끝내진 네.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센데 70년대 베트남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뭐하지만 무식하니까 지금 이란을 건드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상전이라 하더라도 아마 미국의 군사 전문가라든지 또는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되게 걱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이 받쳐주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근데 지금 미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파장이 우리의 경제나 안보에 당장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무기를 지금 가져가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2027년에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공약한 대로 뭔가를 할 때 일단 이런 전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또 어땠냐면은
90년대 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뭐 보스니아라든지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거기서 쓰던 무기를 우리 보고 인수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내부에 배치된 첨단 무기라든지 당장 쓸 무기가 있으니까 이걸 또 가져가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주한미군의 전력의 일부가 지금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소식을 듣고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네, 네.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주한미군을 뭐 이른바 전략적으로 유연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오던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지금 주한미군에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차출 요구할지 그리고 그게 실제 현실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당연히 정부로서는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소진되는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거 우리한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어떻게 그럴 해야 수 있죠. 됩니까? 근데 우리 만약에 정부는. 예. 주한미군의 그러니까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들이 가는 경우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뭐 개입할 여지는 뭐 그건 없을 거라고 좀뭐 생각이 그렇다 들어요. 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뭐 공동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군의 어떤 무기들을 달라고 할 때 네. 이제 이럴 때는 사실 우리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개입하는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직은 물론 지금 장기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네, 네. 사실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장기화되는 게 물론 말은 엄청 세게 해요. 전쟁을 영원히 할 수 있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전쟁을 영원히 하고 포탄이 영원히 나오는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네. 당연히 이런 총알이나 포탄은 고갈되기 마련인 건데 말이 안 되는 말을 되게 세게 하고 있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긴밀하게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너무 네. 과도한 불안은 아니, 갖지 말아야 그런데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열심히 주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국제 정치는 명분이나 무슨 뭐 정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국민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스페인이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얼마나 교역 으르렁거려요. 끊었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트럼프가 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처음에 4-5주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란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장기전으로 끌어들일 늪으로 빠지게 할 그 전술 전략을 펼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은 자국민이 죽어오면은 자동 개입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자동 개입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네.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러나 미군이 다치거나 미국이 죽는다 그러면 자동 개입이에요. 4주 만에 빠지려고 하는 말 자체가 정치인답지 못한 발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걸 또 수습하느라고 영원히 전쟁 수행 뭐 능력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답답해요, 국제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면서 뭔가 마치 또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깝깝하죠.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는 왜 미국에서 이제 포탄 달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은 예. 우리가 수출 미국에게 네, 빌려주는 맞아요. 형태로 네. 하고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예. 뭐 삼각 형태였습니다만 포탄이 실제로 미국에 갔다 우크라이나에 갔다고 얘기해야겠죠. 네. 예. 네. 얘기는 그렇게 예,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와 이란의 관계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잘 조율을 해야 될지가 참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뭐 미국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해야겠죠. 그러면 갈등이 근데 이거는 참 그러네. 미국이 이란하고의 교전 당사국이라 미국에 빌려주는 게 결국엔 미국 편을 드는 것밖에 안 직접 되네. 그렇죠. 진짜로 이거는.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훨씬 어렵네요. 한 단계는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못 빌려주는 거로 해야 되나? 아니죠. 지금 독일 보세요. 독일이 협조한다고 미국이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제 정치는 어차피 좀 뭐라 그럴까 국내 정치와는 달라서 그냥 이렇게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좀 뭐랄까 그 속물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국가 이익이라든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기업 차원에서 이란과 상당한 네트워킹을 쌓으면서 이제 약간 완충 작용도 하고 정보도 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주요 동맹국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란과 이제 완전히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이란과 뭐 국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테러 집단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개진할지 몰라요. 그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있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또 변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자기가 정치적 이익이 없는데 무한정 이 전쟁을 끌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번 전쟁의 명분이 뭐 또 전쟁이야? 명분이 뭐야? 이스라엘이 원해서 해준 거야라는 이제 반발 여론과 함께 또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온라인상에서는 그럼 네 아들부터 보내라. 그렇지. 트럼프 아들? 그럼 막내 배런. 아들, 막내 네. 아들 보내야지. 막내 보내라 이제 이런 또 막 글들이 막 뭐 트위터나 영국에서는 뭐 X 이런 키가 데서. 저렇게 크네요. 키 엄청 커요. 거의 한 그러니까요. 2m 걸요? 우리 같으면 군 면제인가? 2m 넘어서요? 네. 2m 넘잖아요, 저 네. 친구.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고 확신한다면 아들을 보내. 영국에서는 네. 중동의 영국군을 파병할 때 영국의 왕자들이 먼저 그렇죠. 가게 네. 됐었죠. 옛날에. 그게 당연히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도 네. 그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들이 뭐 이라크 공격 때도 그랬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렇게 큰 소리 치려면 가장 보내야지. 애정하는 막내 아들을 보내야 네. 그게 뭐 진정성이 있다고나 진정성이 있다. 할까? 네. 아들 중에 유일하게 군대 갈 나이네요. 지금 그렇죠. 대학교 2학년쯤 네, 됐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2학년 됐어야 되는데 아마 갭이어를 1년 해서 아마 1년 좀 쉬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잖아요.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이제 워낙 이제 우리 금융시장이랑 환율 이런 데 여파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 마련된 자금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유가가 좀 요동을 쳤다 네. 보니까 네네네. 이거 상황에서 폭리 취하고 장난질 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벌써 지금 나가 보니까 리터당 200원 올린 데 있고 이러던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잡아낼 거다. 장난질 치지 마라. 단속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하여튼 빠르게 안정은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유가 이런 것들은 오늘 내일 좀 지나면서 상황을 좀 보면 답이 좀 나오겠죠. 네. 자, 그렇게 이란 관련된 상황은 네.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고 또 정치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이 X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메시지를 하나가 냈는데 그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를 이제 공유를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없는데 자꾸 검찰이 줬다라고 엮으려고 회유하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하네. 내가 무슨 금고야? 뭐가 있어야 주지. 나 돈이 없어. 준 게 없어라고 말했던 녹취록이 담긴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한테 압박을 해갖고 네. 빨리 이재명 시장이 받았다고 해라, 뭐 네. 보냈다고 해라. 요걸 이제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행동들은 살인보다 더 나쁜 행동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침 또 민주당에서 이 검찰의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제 특위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제 힘을 실어준 셈이 됐으니까 오늘 또 회의도 열고 그 국정조사로 다룰 만한 이 검찰의 조작 기소 7개 의혹 사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그다음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렇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네, 좀 네, 네. 직관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 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꼽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이 조작을 아주 심하게 해서 기소를 한 거다. 이런 네. 것들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다는 네.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뭐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렇죠. 지금 녹취록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격앙되는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당에서도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본 7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을 할 거고요.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무슨 사법 리스크 없애주려고 이러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조작 기소의 모습들을 국민들께 이 면면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여드리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네.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녹취록에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게 뭐 김성태 전 회장이 앞서서도 나왔지만 내가 뭐 은행 금고요 이런 말 하잖아요. 뭘 갔더니 또 뭐 내놓으라 그러고 갔더니 뭘 내놓으라 그러고 이건 이 이야기에 따른다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잖아요. 네. 수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조사 대상자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인데 은행금고처럼 가서 내놓으라 그러고 뭘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인지 이것만 봐도 상당한 회유와 압박의 정황이 있어 보이는 심각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주요한 근거로 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간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려야 하고 네.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공소 취소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검찰이 이제 이 정도로 해요? 우리 검찰이 계셨었잖아요. 글쎄요. 네. 근데 뭐 그 수사를 할 때 네.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거야 왕왕 있는 것이고. 뭐 그럴 수는 예를 있겠지만. 들어서 네. 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경우에 네. 그럼 상황상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분명히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물증도 그 사건 당사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비밀 장부를 적어놨다든지 네. 아니면 어디다 숨겨놓은 거를 뭐 압수수색으로 그걸 찾는다는 건 사실 운이 따라야 되는 일이고 이제 정식적인 금융 계좌 간의 거래야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 뭐 정말 어디다 묻어놓은 거를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결론을 정해놓고 무조건 없는 거라도 있는 것처럼 진술을 해라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허위 진술 요구가 있었느냐? 예. 네. 지금 이른바 최근에 드러난 녹취록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고 네.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검사들 대부분 지금 다 사퇴하고 검찰에는 없어요. 예. 제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마 박상용 박상용. 검사예요. 네. 거기만 사표 안 내고 남아 있어요. 아직 예. 검찰에. 법무연수원 가 예. 있죠. 예. 교수. 그러니까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그 누구 말이 맞느냐 아니면 그때 정말로 그런 없는 거를 짜내서 네. 네. 없는 얘기라도 해라라는 네. 요구가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잘못된 예, 거죠. 박상현 검사는 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어제 아예 입장문까지 냈더라고요. 그 해당 녹취록 보도 자체가 허위 보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녹취가 나오기 이미 한 달 전 시점에 김성태는 검찰에 자백을 한 상태였다. 이미 자백을 한 사람은 우리가 굳이 더 회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요. 이분이 뭐 듣기로 어제 제가 봤는데 그 매불쇼에 출연 요청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내가 나가서 설명하겠다. 검사가 예. 박 검사가 예. 그래요? 예, 근데 진행자가 나와 봐라 그럼 라고 했다. 나와봐라. 예, 뭐 하더라고요. 조회수 터지겠네. 그러겠네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국정조사가 추진된다면 자기가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박상용
검사가.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한 달 전에 자백을 해놓고 한 달 후에 이런 녹취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무부에서 왜 감사를 했잖아요. 예, 하고 그 있죠. 감사를 한 결과로 녹취록이 입수가 됐고 지금 요거는 녹취록으로 보면 한두 페이지 될래나? 근데 전체 페이지 수가 1600이에요. 1600페이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무슨 그 언론사인데 민들레? 무슨 언론사인데 네. 제가 이름 풀네임을 기억을 못해. 민들레가 들어가는 네, 무슨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처음에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네, 저 되고 오마이로 봤어가지고. 다른 네. 언론은 보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됐으면 중요한 거는 사실이 무엇이냐잖아요. 그러니까 1600페이지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분들이 그래도 보고선 그 소위 그 분석 기사가 됐든 그런 정도의 그런 기회가 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느닷없이 지금 김성태가 대북 송금 300만 불, 그 다음에 또 500만 불 합해서 800만 불을 보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가 이화영 네네네. 씨였는데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라는 데가 대북 협력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화영이라는 정치인은 소위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부지사로 스카웃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강원지사와 서울시장이 아마 같이 갔었을 거예요. 근데 네.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가 상당히 그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영입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인사들과의 또 교류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은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300만 불이 갔던 건 사실이고 지금 이 사람은 어찌됐든 뭡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상용 검사에 의하면 뭔 소리야 나한테 자백한 건 그 한 달 전인데 이렇게 네. 나오니까 중요한 건 진상 확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 취소 모임을 또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마치 또 시계열상으로 이어지고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이었나? 네. 방문 갔다 오면서 X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건 대통령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이면 세간에서 왜 사법 개혁하는 거 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 사법 개혁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백하다면, 이렇게 명징하다면.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진실이 무엇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녹취라는 게 뭐 혼자 독백하다가 이게 녹음된 게 아니고 네. 접견 녹취예요. 네, 알아요. 예, 아시다시피 변호인이 접견 갈 때는 녹음이 안 되지만 일반인 접견일 땐 다 녹취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일반인 접견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거짓말을 굳이 없는 말을 뭐 허언증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지금 보도된 거 보면 3월 10일, 3월 21일, 뭐 4월 14일 막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고 네. 굉장히 좀 반복이 돼요. 특히 뭐 1313호 검사실에서 배상윤 KH 그룹 회장과 통화를 시켜줬다 이런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이런 게 아예 없었다면 굳이 일반인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아니 그냥 뭐 신세 한탄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뭐 서로 사적인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통화시켜준 사실이 없다면 그런 얘기를 무슨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그걸 막 꾸며낸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자체는 특히 접견 녹취록 자체는 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렇다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뭐 관련해서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게 중요하고 네. 공식적으로는 이 접견 녹취록은 외부에 나올 그건 수 안 없는 되는 겁니다. 거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나올 그게 수 없는 의심스러워요. 자료예요. 그게 왜 공개가 됐을까? 그러니까 접견 녹취록은 건 당연히 비공개고 네. 그 일반 접견은 말씀하신 대로 자동 녹음이 돼요. 그 구치소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평소엔 그렇게 되다가 네. 그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녹취 파일을
보내주는 제공하기. 거고 그 녹취 파일을 이제 풀어서 녹취록으로 만드는 건데 네. 이건 지금 법무부에서의 감사에 첨부된 자료란 말이에요. 이걸 언론사가 어떻게 입수했지? 하는 일단 의문이 들어요. 민들레. 네. 아니 그러니까 민들레든 시민 뭐 언론, 진달래든 이거 어떻게 입수했냔 말이야. 예. 사실은 평소 같으면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자료인데 네. 그게 원래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증거 자료인데 증거가 무단 유출됐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사인과의 대화 자료인데 그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쌍욕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전부 XXX만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죠. 네. 이 정치인의 사건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비단 이 김성태란 사람뿐만이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좀 어쨌든 궁금해지긴 300만 하는데. 불, 500만 불. 네. 자, 이런 요거- 가운데 네. 국무회의 관련 속보 하나만 전할게요. 뭐죠? 오늘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의총한다 그랬잖아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외국제, 재판소원법, 대법가칭원법 대통령 거부권 쓰세요라고 하면서 의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의결했습니다. 네,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아, 해버렸어요? 네, 사법개혁 아. 시행이 헌법. 되겠네요. 네, 이제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 그럼 의총은 의미 없는. 일종은 하기는 했어요. 지금 보니까 사진 보니까 열심히 사랑채 앞에서 이제 피켓 들고 시위는 했는데 예. 버스가 떠났습니다. 아. 예. 요 의총 같은 거는 사전 신고는 안 해도 되나? 의총이라 안 해도 된답니다. 아, 집회가 그래요? 아니라서. 아, 집회가 아니라. 네. 아, 의총. 회의를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집회 성격인데 기자회견 형태로 맞아. 많이 하잖아요. 네. 아. 기자회견. 집회나 시위가 네네네네. 금지된 장소나 아니면 사전에 신고가 안 된 경우에 아.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하죠. 그거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알고 이제 의총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예.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거의 지방선거 포기 선언 같은데 이제 나름 소장파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제 대안과 미래에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노크하고 만나고 좀 면담해 주세요라고 해서 또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GG 쳤습니다. GG 포기. GG. 장동혁에 대한 설득 이제 더 이상 포기하겠다. GG는 뭐예요? 이제 뭐 아. 온라인 용어인데 아. 이제 그만하겠다. 항복 선언 이런 항복 거요. 선언. 원래 이제 항복. 굿게임의 약자인데 굿 게임. 예, 그래서 게임 잘했다. 안녕, 게임 마칠 때. 여러분들. 여기까지다. 예. 그러니까 유윈 이런 거구나. 너 네, 이겼다. 뭐 그런 거죠. 한 건데 장동혁 도저히 우리 설득 못 하겠다. 네. 전륜 요구를 포기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이 서로 뭐 화합의 소지가 없고 노선 수정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대신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책임도 오롯이 장동혁의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책임 뭐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지방선거 참패해도 안 물러갈 그렇죠. 안 물러날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왜 쇠기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상대로 한 게 다 그런 식이거든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만 나가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지방선거 참패하면 꼭 물러나야 돼요. 이 다짐이라도 한번 받아 놓고 싶은 거죠. 네. 이제 순순히 그런다 물러날까요? 그게 되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국힘의 참패로 끝나면 장동혁 대표는 그때 가서 또 기적의 논리를 시전하겠죠. 배신자들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렇죠. 이 모든 게 나한테 저륜 이런 걸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에 분탕질 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그때 단합하지 못하고 네. 계속 분열의 말을 메시지를 했던 뭐 음. 개혁파, 소장파 뭐 이른바 뭐 친한 게 당신들 때문에 이 선거가 이렇게 망한 거다라고 네. 아마 책임을 돌리는 그럴 논리를 수도 펼 있고 겁니다. 아니면 네. 참패 기준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를 그렇지. 참패로 볼 건지. 아니 근데 예. 이게 참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
민족성까지 이게 거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꼭 이렇게 네, 민족 아니 꼭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네. 뜨거운 데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손을 이렇게 대봐야 대봐야 아. 아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네. 막상 선거가 끝났는데 완패다 그러면은 그 보수 지지층이 그냥 그 지도부 존치를 허용할 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뭐 비대위가 온다거나 다른 지도 체제가 왔는데 또 그 나물에 그 밥처럼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될 정도. 아무리 보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완전히 뭐 말아먹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보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내부에 굉장히 그 예민하지만 균열이 보인다고나 할까 최고위 자체도 네. 자기네들도 가서 그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면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왜 그 어디야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오는데 네. 사람들이 다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모르겠냐고요.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거 자초한 거예요. 얼마나 변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본인도 변해야 되는 거를 아니까 김민수 최고가 그런 말 잠깐 했다가 다시 이제 거두어들인 배신자가 거 됐죠.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갖고 누구 말을 듣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가 안 되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 훨씬 좋았을 나올 거예요. 뻔했지.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투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작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감투의 무게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려나요? 의견 근데 표명이잖아요. 네. 아니 뭐 조사하라고 사실적시. 하든지 그 어떻게 하는 거 사람이 좀 그런데 의견 표명.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근데 눈치가 뭐 그래도 보수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 눈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윤석열 판결 나왔을 때도 그런 반응은 안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외통수지 외통수. 어쩔 수가 없던 거지 네. 지금 본인으로서는. 그래요? 그런가 봐요.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거 졌다고 과연 물러날지 네. 그것도 좀 확실하지 아니, 않은 것 같긴 물러나야지 하고. 선거에서 지고도 만약에 지금 순순히 안 가정법적인 물러날 네, 수 안 있을 물러날 것 아니 같다. 근데 네. 순순히 안 물러나면은 그러고도 순순히 안 물러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죠.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나라의 정치라는 게 양 날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솔직히 이 사법 지금 대통령이 방망이 두들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한 번에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거를 그냥 한 번에 전부 날치기 하듯이 수의 우세를 이용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정당은 야당인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다 말고 또 무슨 경북 대구 통합한다고 또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왜 수험 준비하는데 국어 들여다보다가 기술 가정 들여다보듯이 이러다가 지금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나쁘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방송에 나와서 계속 욕할 거예요. 힘이 없으시잖아.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 네. 지금 네. 그 사실상 소멸 단계로 계속 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백약이 무효예요. 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면 안 믿지. 옳게 들리질 않아. 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만약 그 개인만 살펴보면 그 사람은 대표직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다음 뭐가 큰 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젠 그러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그래, 마지막 그렇죠. 순간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지. 뭐 선거 졌다고 네 잘못했습니다 물러날게 이렇게 할 아니 이유는- 당 내외에서 그동안 그 저륜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빗발치게 그럼요. 있었는데도 꿈쩍도 없이 네. 결국에는 대한과 미래 이 소장파 의원들이 쥐지 선언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뭐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서 자리를 물러난다? 저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지방선거 참패여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이미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네. 버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장동혁 대표 얘기가 아니 장동혁 대표는 그냥 상수라니까.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네. 그 당에 어쨌든 국회의원들도 100여 명 있고. 아니 어떻게 물러나게 해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의총이라도 하고 지금 해가지고서 의총을 몇 번 했는데. 아니 의총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의총이라고. 아니, 아니 그렇게 점잖게 그러세요. 그러면 오롯이 책임지세요. 지지입니다. 하고선 나오니까 네. 이 사람이 오히려 어저께 그 뭐지 그 대안과 미래요. 네. 하고 나서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막 나오는 장면이 네. 또 동영상으로 계속 돌고 있던데 네. 이 사람은 상수라 치더라도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대표 하나를 책임지고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정당이라면은 그렇게 있는다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회복이 그러니까 이제 되겠느냐는 의원들이 예를 거죠. 들어서 100명쯤이 아 당신 안 물러나면 우리 다 탈당해서 새로운 당 갈 거요. 새로운 당 정도까지 만들겠어. 던져야. 네, 그 정도 하면 당연히 물러나겠죠. 근데 그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못하면 그 당은 이미 끝난 당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도 네. 이 야성을 잃지 않고 있는 분 있잖아요. 우리 이정현 공관위원장. 네네네. 네, 그 이제 그 군복을 연상케 하는 이 점퍼. 야상. 예. 네. 자, 이거 내가 석 달 열을 입겠다. 지방선거 때까지 입겠다라고 했었는데 비판을 약간 겸허히 수용하는 글을 네. 또 페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동안 선거 나갈 때마다 사람은 좋은데 옷을 잘 못 입네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 제가 패션 감각이 좀 없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취지는 군복을 연상시키려는 게 아니라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이기자는 건데 여러분 뜻 받들겠습니다. 옷 갈아 입을게요. 대신 제가 순천 선거 뛸 때 입었던 그 촌스러운 점퍼 있거든요. 그걸로 갈아 입을게요. 라고 했네요. 네. 자기가 예전에 자신이 스스로 선거 뛰었던 그 마음 초심으로 좀 돌아가겠다. 네. 어려운 선거 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그 때로 돌아가겠다. 그런 이제 취지라는 거죠. 네. 무슨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데서만 피드백이 빠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옷이 문제는 아니었죠. 네. 아유,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지금 현역 물갈이 얘기를 지금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사실상 뭐 오세훈 시장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서울시장 경선만큼은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복면가왕식 경선 오디션을 하겠다라고 뭐예요 했습니다. 또 그거는? 저도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이 가면 쓰고 나오나 했는데 아이, 설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복면가왕 보면 1라운드에서 2명 붙어서 1명 올라오고 네. 이렇게 토너먼트로 하잖아요. 네. 쭉쭉쭉 이긴 사람 뽑아서 오세훈이랑 경선 붙이겠다. 아, 그러니까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선전을 한 네. 번에 딱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한번 붙여서 올라가는 사람 다시 한번 또 체급 큰 사람이랑 붙이고 네. 마지막에 이제 오세훈 현 시장이랑 붙인다. 네. 그 사람이 무조건 되시겠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복면가왕 스타일로 경선을 서울시장 경선을 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정한 지방선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라는 중요한 곳의 전략이 복면가왕 경선. 네. 자, 뉴스가 좀 많은데 강선우 이것도 좀 가봐야죠. 강선우 의원. 오늘 다룰 게 많았는데 민주당은 사실 공천 후보들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찬대 의원 단수 공천을 했고 지난 전당대회 때 격하게 붙었던 정청래 대표 만나서 막 격하게 또 껴안고 그랬거든요. 네. 이 장면도 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드디어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만납니다. 이 계양을 교통 정리가 마무리될지 또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오늘 교통정리 되면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 소식 관련해서 추가 의혹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이렇게 문어발식 좀 행보를 보였던 것 같아요. 행보라는 게 이제 돈 받았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돈과 공천이 관련된 네. 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강서구 의장도 하고 서울시 의원도 했던 그 지역 정치인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 정치인 A 씨가 강선우 의원한테 굉장히 고액 막 1,000만 원대의 후원을 했었고, 근데 강선우 의원이 그 정치인의 딸을 공천을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왜 공간을 회의할 때 우리 지역에서 젊은 뭐 30대 여성 청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들은 김경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 해줘야지라고 항의 전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의원 공천은 이제 김경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 자기한테 고액 후원했던 정치인 딸도 공천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강서 구의원 공천 심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갑자기 추가 공모를 받자고 했대요. 아휴. 라고 하면서 예. 그 딸을 끼워 넣은 거죠, 후보로.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당에서 이건 좀 경력도 없고 뭐 이제 직업이 딱히 없고 경력이 없었나 봐요. 부적절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참 초선 의원인데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초선 의원이었는데 네. 처음 이제 국회 입성한. 아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워?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나쁜 거부터 그러니까. 배워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거 어떻게 자기가 뭐 아직까지는 뭐 의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돈 받아 자기가 공천권을 좀 행사를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포착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참 네? 시간 네. 없죠. 아니 뭐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냥 그 강선우 의원이 원래 보궐선거로 처음에 그죠? 보궐이요? 네. 보궐인가요? 네. 그랬지 않았나? 아닌 것 비례로도 같은데. 비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강서. 네. 거기가 아주 치열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초선 재선 아닌가요? 재선이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재선이죠. 재선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초선. 지난 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초선. 초선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원래 그 지역구가 저기 금태섭 금태섭 의원. 의원이 예, 맞아요. 하다가 예, 예. 맞아요, 뭐- 맞아요. 공천을 못 받았어. 예. 그렇죠. 그래서 정봉주 맞습니다. 네. 정봉주 의원, 의원이 네. 뭐 간다고 저기도 했다가 김남국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한 바퀴 맞아요. 돌다가 네. 결국엔 강선우 의원이 강선우가 아주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 장면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 대표 당시 단식할 때 이부자리 그때 금태섭 의원이 공천 못 받진 않고 경선을 했던 거예요. 경선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떨어질 결국에 수밖에 공천이 안 없었던 되죠.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아니 그런 게 떠올라요. 이부자리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으로 후보로서 네. 그래서 여러 굉장히 떠오른 화려하게 장면들을- 네. 정치적 경력을 쌓는 줄 알았는데 네. 왜 그랬을까? 젊은 의원이 여성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요? 그 이야기 해주신 네, 그거 거군요.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 물어보셨구나. 네. 네, 안 드릴 걸 그랬네. 아니 이거 막창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 자택에 또 네. 현금을 쌓아둔 정황도 포착이 창고가 됐어요. 있었대요. 이게 이제 강선우 의원이 구속되는데 굉장히 네, 핵심적인 결정적인. 변수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동안은 나 공천한금 안 받았고 1억 원 쇼핑백 받은 것도 몰랐고 나 현금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의 이제 강서구 자택 안에 창고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현금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다. 현금 방이 따로 있는. 현금 방이 따로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얼마가 있었대요? 뭐 액수까지 나오지는 뭐 않았는데 쇼핑백 같은데 아니, 이렇게 뭐- 쭉쭉 담겨 있었던 모양이에요. 방이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창고 방에 현금을 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현금방이다 현금방. 이런데 사실 뭐 현금만을 위한 방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게. 창고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쌓아뒀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1억에 담긴 쇼핑백을 넣어놓고 몇 달 동안 거기에 돈이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진술은 재판부가 봤을 때 믿기 어려운 진술인 아니 거죠. 그 방에 사실은. 그거를 쇼핑백 갖다 놨다는 거는 그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었으니까 현금 방에다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현금방이 아니라 이제 창고였으니까 거기에 네. 현금도 있고 뭐 다른 물건들도 있겠었겠죠. 근데 거기서 어쨌든 넣어놓고 몰랐다라는 주장인데 네.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유, 그게 말이 말이- 되냐라고 그렇죠. 지적을 네.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던 젊은 거죠.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 생명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돈이면 그걸 거기다 방 넣을 리가 안에다가 없죠. 둘 리가 없죠. 네. 네. 은행에 넣어놔야지. 그럼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현찰은 새끼를 낳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치. 그냥 1억을 놔두면 그냥 이게 10년, 20년 지나가도 1억이고 인플레이션 따지면 그렇죠. 돈가치는, 손해잖아요. 예, 예. 하다못해 녹아내리는 거죠.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놔도 아. 연 3% 내외는 붙는데 뭘 하든
하지. 자기 바보가 돈. 아니라 현찰을 쌓아두는 건 그렇지. 쌓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쌓아두는 거지. 네. 이게 이자도 없고 뭐 불어나지도 않는데 쌓아두는 건 이게 정식 계좌에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쌓아놓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요 현금을 넣어두던 방 같은 것들 여기가 있었다는 것까지 지금 경찰이 파악했다는 거고요. 네. 아휴, 그 방에 여유 있으면 차라리 그냥 무슨 소곱창 같은 거라도 좀 잔뜩 넣어놓고 맛있게 드시기나 하시지. 뭐 이런 현금 같은 걸 넣어놨습니까? 아유, 너무 연결이 안 되네요. 연결이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삼구갈비 소곱창, 막창, 염통, 대창. 네. 곱창 참 고소하고, 네. 그리고 쫄깃쫄깃한 그 맛, 씹는 맛이 또 일품이죠. 소곱창은 또 곱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야 그 고소한 맛이 팡팡 터지는데, 요거는 뭐 지금 이제 구운 지 조금 시간은 좀 됐겠습니다만 아마 맛을 보시면 그 고소함이 그대로 아마 좀 전해지지 아니,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막장 얘기를 들으면서 막창이나 씹어야죠. 뭐. 그렇게 연결할 거를 그렇죠. 그렇지. 아유, 네. 크게 하나 배웠습니다. 아유, 막창입니다, 진짜. 와, 자, 그 와중에 그래서- 맛있다. 네, 맛있잖아요. 맛있다. 네. 요게 보통 뭐 전문점 가시면 1인분에 한 2, 3만 원 정도는 최소 하잖아요. 그죠? 요새 소막창이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소막창, 소곱창. 최소 18,000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행사 가격이 한 팩당 5,9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는 소막창이고요. 예. 아유, 이게 양 아닌가 양? 양? 양이랑은 또 다르죠. 그래요? 네. 다르죠. 쫄깃쫄깃하네. 요것도 한번 사셔야 되겠다, 그죠? 굉장히 만족스러우신 그런 표정인데 말이죠. 함께 드리는 그 참소스 요거 찍어 드시면 풍미가 배가가 되고요. 혼자 술 드실 때 괜히 또 어디 나가셔서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댁에서 혼자 이렇게 소막창 구워 드시면 되겠고요. 가족 식사로도 좋고요. 뭐 가족 한 6명 이렇게 나가면 진짜 비싸요. 이렇게 못 먹어요. 한 50만 원 그냥 깨집니다. 못 먹어요. 네. 집에서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자, 삼구갈비 소 곱창구이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한우 양 해장국도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거 2팩 사셔서 소곱창 한 팩과 함께 끓이시면 곱창 전골도 가능하답니다. 이런 방법도 있네요. 한 팁 하나 드렸습니다. 자, 5,900원 아주 합리적 가격에 소곱창 양 대창 받으실 수 있는 삼구갈비 꼭 들어가셔서 선택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가시는 길에 계속 이렇게 씹으시면서 쫄깃함을 느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근 씹으면서. 잘근 씹어주시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